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요즘 연일 공매도 얘기가 핫하죠. 게임스탑에서 비롯됐던 공매도에 대한 논쟁이 지금 시장 전체로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 타이밍에 공매도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그리고 더불어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테슬라의 현재 공매도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 주식 공매도는 숏셀링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내리면 헤지펀드나 개인이 프라임 브로커, 그러니까 투자금융회사들이죠. 여기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먼저 한 후 나중에 다시 사서 갚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금융회사는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투자회사들을 얘기합니다.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레버리지가 2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 있으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100만 원을 빌려서 200만 원어치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하는 얘기는 전부 원금만으로 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어떻게 이익을 얻느냐? 예를 들어 테슬라가 $800일 때 현재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브로커에게 8만 불치, 그러니까 100주의 테슬라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테슬라 주가가 $700까지 내려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식을 다시 100주를 되삽니다. 그렇게 하면 한 주당 $100씩 곱하기 100주, 총 10,000불의 수입이 생기겠죠. 이렇게 다시 되산 100주를 원래 자신에게 100주의 주식을 빌려줬던 브로커에게 다시 반환하면 공매도 거래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 과정에 주식을 빌린 금리 이자나 수수료 등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매도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장 정상적인 공매도, 차입 공매도입니다. 커버드 숏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정상적인 공매도예요. 주식을 먼저 빌려서 그 빌린 주식을 팔고 나중에 같은 수만큼의 주식을 되사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반면에 여러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키드 숏이라고도 하는데요. 차입 공매도와는 달리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나중에 빌려주겠다는 약속만으로 먼저 파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A란 브로커가 B라는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주식을 빌려줄 테니까 먼저 팔아. 이렇게 주식을 빌려주겠다는 약속만을 근거로 해서 먼저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차입 공매도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A라는 브로커가 10주의 주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B라는 사람에게도 10주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C라는 사람에게도 10주를 빌려주겠다고 하고 D라는 사람에게도 10주를 빌려주겠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주식은 10주밖에 되지 않는데 30주나 되는 공매도가 시장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실질적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설명한 차입 공매도의 경우에도 실제로 주식이 오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빌리겠다고 한 사람이 빌려주겠다고 한 사람에게 그 약속만으로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해당 주식의 공매도 설정을 해제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식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돈만 주고받는 관계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져도 금융당국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8년 5월에 골드만삭스가 무차입 공매도를 했던 것이 발각돼서 벌금을 물었던 사건이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부각되지 않고 지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무차입 공매도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현재는 공매도 잔고나 매매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주 짧은 기간에 신용 공매도 거래를 완전히 잡아낼 수 있을지는 또 다른 어떤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는 100%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체 이런 공매도를 각국은 왜 허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공매도에도 나름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측면입니다. 현재 시장의 전체 거래량의 거의 30%에 달하는 거래량이 공매도로 인한 거래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그런 순작용은 분명히 있고요. 또한 특정 주식이 심하게 고평가되는 것을 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주가가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주식에는 여지없이 공매도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특정 주식의 과대한 고평가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바로 주가가 떨어질 때 브레이크를 거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매수한 주식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며 조정을 받잖아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이익을 본 사람들의 차익 실현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가가 내려갈 때는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해요. 그러면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주가 하락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없다면 급락하고 있는 주식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즉 추락하는 것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는 분명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악의적으로 루머 등을 퍼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수작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또한 특정 타이밍에 특정 악재 등을 터뜨려서 주가를 조작하려는 수단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익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고요.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수익은 최대 100%, 그러니까 2배까지밖에 얻을 수 없고 손실은 무한대로 생길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입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면 $800의 공매도 친 사람이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400 갔다고 해도 한 주당 $400의 이익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반토막이 나서 주가가 $200를 갔다고 해도 한 주당 $600, 그러니까 75%의 수익률밖에 낼 수 없습니다. 반면에 $200까지 떨어졌을 때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며 이 사람은 주가가 $400로 올라가며 수익률이 2배가 되고요. 여기서 다시 최초 가격이었던 $800로 돌아오며 그 2배의 2배, 그러니까 수익률이 4배가 됩니다. 이처럼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은 주가가 무한대로 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수익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숏 포지션, 공매도 포지션은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역기하급수적으로 수익률 상승이 제한되고요. 최대 수익률도 100%까지로 제한됩니다. 당연히 이자나 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100%도 달성할 수 없죠. 그래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고요. 주가가 치솟으면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 해두었던 물량을 회수하는 숏 커버링이 일어나는데 이게 한순간에 몰리면서 주가가 치솟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합니다. 최근 게임스탑 등에서 일어났던 공매도 대전도 개미들이 공매도의 분노를 느끼고 한순간에 매수 물량을 집중시켜서 대량의 숏 스퀴즈를 만들어냈던 사건이죠. 그러면 테슬라는 지금 현재 공매도 상황이 어떨까요? 테슬라는 주가가 오름에 따라서 공매도가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다만 S&P 500 편입 이후로 일시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다시 많아졌습니다. S&P 편입 직전과 비교해서 20% 이상 공매도 물량이 증가를 했었는데요. 덕분에 한동안 주가가 횡보를 했죠. 다만 지금 이 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주가가 800 초반, 700 후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여기서 공매도를 쳤던 사람들이 숏 커버링을 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숏 포지션을 청산하고 나갔을지 아니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더 늘렸을지 그 부분은 조만간 이 이후에 공매도 물량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알 수가 있겠고요. 제 예상으로는 아마도 주가가 800 전후로까지 떨어졌을 때 상당 물량이 차익 실현을 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2월 1일에 5% 급등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숏 스퀴즈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측일 뿐이고요. 공매도 잔량이 조금 늘어난 게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게임스탑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후 매수세가 강해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하며 이 공매도 물량들이 본인들의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해서 오히려 주가가 순간적으로 더 급상승할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증가해 있는 테슬라의 공매도 잔량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후 주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 판단은 개인의 몫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확한 규율과 감시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고요. 특히 테슬라에게 아직도 공매도를 치는 세력이 이렇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고, 이번에 테슬라가 700불대까지 떨어졌을 때 이 사람들이 청산을 했을지 안 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좀 불맛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